수십 권의 자기계발서보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시급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번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다. 삶은 고통이다. 모든 인생 자체가 고통과 같다. 왜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흔들리는 추와 같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욕망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욕망이 사라지면 큰 공허함이 밀려오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란 그 욕망과 욕망이 없어진 공허함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아주 잠깐의 탈출 상태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인 욕망이 없었다면 인간은 긴 진화 과정을 겪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는 아무런 발전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엔 인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많은 생명체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언어를 인간이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 행복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그 오류 중에 하나이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진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가지길 원하는 욕망이 남아있다는 말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좌절한 채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본질을 알려면 겉으로 드러난 고통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욕망의 씨앗을 봐야 한다. 욕망의 씨앗을 세상에 탄생시키려면 지금의 고통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 원칙은 우주 자연의 법칙이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적용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더 빠르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만 보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나 또한 부자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더 잘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툭하면 울고, 툭하면 하루 종일 멍하니 누워있고 술에 취해 살고 완전 찌질하게 살았다. 그것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려고 스스로와 얼마나 싸워야 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이전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나 또한 욕망과 공허 사이를 오가는 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욕망과 공허감 사이를 늘릴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이 사이를 늘리는 것이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한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공허해도 다시 다른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5가지 행동과학. 프리즘. 이 책의 저자는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에게는 크게 5가지의 심리적 힘이 있었다. 첫째는 회복 탄력성과 인지적 민첩성이다. 둘째는 전진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있었다. 세 번째는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번영하는 데 필요한 교감 능력이다. 네 번째는 변화에 앞서 우리를 포지셔닝하는 메타 기술 능력이다. 5번째는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했다는 것이었다. 이 5가지가 모두 고르게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한 가지라도 키워보도록 하자. 회복 탄력성. 이 단어 안에 나머지 4개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쁜 결과에 힘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 과제에 적응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기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은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만 그와 반대로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보면 회복 탄력성이 어떤지를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회복 탄력성에서 시작한다. 이것에 따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노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320% 더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인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도구만 있으면 우리는 사전에 회복 탄력성을 키워 문제를 극복하고 번영하도록 심리적 근육을 만들 수 있다. 지나친 불안은 우리의 손발을 묶지만 약간의 불안은 수행에 이로울 수 있다. 성공하려면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키워지도록 방치하지 않고 그 불안감을 계획을 세우는데 이용할 줄 아는 인지적 통제력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감정 조절 기술 가운데 두 가지는 속도 줄이기와 인지적 재평가이다.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극단적인 행동에 뛰어들려 할 때 이 방법을 시도해보자. 지금 겪고 있는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인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우선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그 감정을 촉발시켰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런 작업은 속도를 늦춰준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심장박동이나 긴장감을 파악한다. 너무 흥분해서 감정이 명료하지 않다면 몸이 진정할 때까지 행동을 미루는데 집중한다. 가볍게 걷거나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이 만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생각한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에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본다. 취할 감정과 버릴 감정을 구분해보라는 얘기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라. 최상의 자기라는 훈련이 있다. 성공을 음미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노고를 위로하는데 초점을 맞춘 훈련이다. 이 훈련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우리의 뇌에 들어오는 정보를 스스로 감독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낳도록 유도한다. 말 그대로 최상의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직업이나 경력, 소명으로 본다. 직업은 금전적인 보상과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직업은 일을 제외한 삶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금전적인 보상이 더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둔다. 경력은 직업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신분 상승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래서 승진이 멈추게 되면 일을 그만둬 버린다. 소명은 충만한 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내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같은 영업직인 세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들은 각자의 방향성에 따라 같은 일을 직업과 경력 그리고 소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기가 다르면 일의 성격도 달라진다. 외재적 동기인 돈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확하게 요구되는 일만 할 뿐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는다. 반면 더 높은 내재적 동기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를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다. 의미는 그 역할에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행을 하게 만든다. 의미와 목적은 눈앞의 난관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료다. 어떤 변화에도 잘 견뎌내어 스스로의 삶을 번영시키려면 의미 있는 일이 필요하다. 나쁜 일이 가져오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직업적으로 성장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직업적 잠재력을 완전히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고 느껴야 한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적 자기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일이라고 느껴야 한다. 수없이 이어지는 좌절감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계속해야 할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인의 성장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인 자기 검토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되돌아보고 있는가.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한다. 나는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는가. 나는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 해냈는가. 자신의 성장을 알아보고 음미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수록 목적의식과 만족감은 커진다. 그 만족감은 실제 현실에서 만족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끌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회복 탄력성을 높여준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리고 생각들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를 찾아갈 때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그친다. 삶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현실화시키는 즐거운 과정이다. 산모가 고통을 통해 사랑스러운 아기를 출산하듯이 우리는 고통을 통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산다면 고통과 공허함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란 감정을 더 오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욕망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역시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